안녕하세요. 새로 차트 연구소입니다. 좀 느긋한 시간에 해보려고 방송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요즘 원래 인생 모토가 바쁜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인데 요즘 조금 시간이 방송할 만한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송할 만한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뭐 살다 보니까 또 이런 때가 있네요. 뭐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너무 이제 막 달리는 느낌이에요. 일단 해외 차트 보시면요, 조정을 좀 과하게 하고 있죠. 근데 조정을 좀 과하게 한다고 해서 이상할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빈둥빈둥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빈둥빈둥, 아이고, 놀아가며 이렇게 놀아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별로 뭐 물량을 받거나 뭐 예비 상승을 하거나 뭐 그냥 계단식으로 쭈르륵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계단식으로 올라간 것의 말로는 갭에서 무너지거나 그냥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얘네가 솔직하게 여기까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가면은 이 세상에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 없겠죠. 얘네 능력치를 그렇게 다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근데 얘네가 또 희한한 게 가끔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또 지지할 때도 있어요. 이거 자체가 페이크입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를 하겠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지지를 이렇게 하고 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 우리 세력시들은 나스닥은 조금 심심하게 과하게 올라간 느낌이 있어서 조금 과하게 조정을 하고 있다. 그거 외에는 크게 이날과 어제와 오늘이 뭐 크게 의미가 없죠. 방송하는 의미가 없어요. 요 나스닥은 이날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이렇게 하루 만에 이평선을 깬 지 하루 만에 올라오면 이 이평선을 깼다는 게 어느 정도 해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물론 그래놓고 다음날 이렇게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연맥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2, 3일 버티다가 2, 3일 버티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평선을 살짝 깨고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지면 할 말 없지만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가거나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면 이거 자체가 구라가 되는 겁니다. 요즘 구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만해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한참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요새 요 몇 개월간 계속 구라 얘기를 하는구나. 결국은 이제 구라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작년에 23년도까지 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 그 다음에 경험치 요 세 개. 그러니까 원론에다가 디테일을 합치고 원론에다가 디테일을 합친 거에다가 경험치를 합치면 이제 이게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갈립니다. 저보다 100배는 잘하는 사람, 1000배 잘하는 사람, 나랑 그저 비슷하게 하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덜 하는 사람, 뭐 그 정도입니다. 저보다 아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가리키는 걸 잘 가리키는 거지. 제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2%가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2%를 요거를 채워주면 이 사람은 완성형에 가까워져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크다. 그 얘기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원론과 디테일, 경험치 중에 이 디테일이 이게 이제 구라입니다. 이게 구라. 우리 세력시들은 올라가는 척 하면서 내려가 버리고요. 내려가는 척 하면서 올라가 버리고. 그죠? 발돋움판을 만들어서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또 무너지고 발돋움판이 아닌 것처럼 페이크를 치다가 또 올라가 버리고 이렇습니다. 아닌 것처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처럼 내려가고 다 구라죠. 그래서 이제 장 초에 9시 땡 해서 9시 땡 해서 10시나 11시까지 치는 장초 이때가 구라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겠죠. 이 장초에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그 다음에 11시 이후부터는 장이 좀 늘어져요. 시간이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하다가 띠용 하면서 늘어져요. 늘어지는 와중에 예비 상승을 이렇게 했다가 잘 가다가 확 꺼진 애가 있어요. 그래서 확 꺼진 애들이 조정장이나 하락장일 때는 얘네가 이렇게 120 밑에서 이렇게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여기가 좀 아쉬우면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머리가 아니라 어깨나 모가지까지. 머리 말고 어깨나 모가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나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매도를 하든 여기서 매도를 하든 그건 이제 개인이 물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까지 2차를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하죠. 3분의 2 정도 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여기까지 보다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다 버리는 거죠. 이런 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상승장일 때는 120 이렇게 있으면요. 예비 상승을 이렇게 한 다음에 깨는 게 아니에요. 깨는 게 아니라 120을 탑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방금 왜 안 거죠? 방금 얘기한 조정장이나 하락장이나 음봉장 코스닥이 음봉장일 때 음자입니다. 음봉장일 때는 120을 이렇게 깨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심지어 전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돌파를 하려면 우리 이때까지 배운 게 어떻게 되죠? 120을 확 깨버리면 여기까지 못 올라가죠.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드물죠. 120을 120을 살짝 요게 120이에요. 요게 120인데 120 이평선을 살짝 깨고 간 애들은 돌파도 하고 심지어 돌파를 해서 전고점까지도 가고 심지어 전고점까지 갔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봉으로. 그죠? 예, 그러면 다음 목표가가 여기 다음이 한 요쯤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거는 이제 방금 얘기한 거는 조정장 또는 하락장 아니면 음봉장일 때. 그럼 반대로 반대는 반대 상승장 급등장 그다음에 양봉장 양자입니다. 이런 날은 뭐 어떻게 하냐? 120선이 왜 안 보여? 아까는 120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깨고 이렇게 갔잖아요. 완전 나가리로 깨면은 여기까지 살짝 깨면은 여기를 벗어나서 돌파해서 어깨나 왜 한 거죠? 어깨 목표가 여기 목표가 있죠? 양봉머리 여기 있죠? 거기나 아니면 모가지까지 여기가 머리입니다. 머리 꼭대기 모가지 어깨 여기까지 옛날에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얼굴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팔도 그리고 여기서 뭐 팔도 그리고 다리도 그리고 허리도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 모양 막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림판 꺼내가지고 초창기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방금 얘기한 하락장, 조정장, 음봉장일 땐 그렇지만 깨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상승장일 때는 깨더라도 진짜 이게 깬 게 맞긴 하나 하면서 요렇게 깨서 요렇게 가던가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120선이 요렇게 따라서 올라가면은 요렇게 치고 요렇게 올라갑니다. 예, 이걸 깨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는 그림판이 더 좋은데 제가 이따가 이제 봉을 얘기하다가 한번 지금 말 나온 김에 한번 그림판 이제 그림을 좀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있으면은 이거 오래간만에 꺼내네. 예전에 많이 꺼냈었는데 방송 초창기에 많이 꺼냈었는데 하락장일 때는 예비 상승을 이렇게 한 다음에 120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120선을 깹니다. 갑자기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 머리, 모가지, 목, 어깨, 모가지, 머리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살짝 이게 120선입니다. 요 선이 120선이에요. 20선도 따라 올라가겠죠. 120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120선을 살짝 깼다. 여기서 내려오는 게 이게 얼마 안 돼.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상한가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음봉장, 조정장, 하락장일 때는 120을 이렇게 살짝 깹니다. 아예 이렇게 깨버려요. 깬 듯 만 듯이 아니라 아예 깨버립니다. 깨는데 이렇게까지 깨버리면은 목표가가 어디일까요? 120선, 여기 120선. 요게 다예요. 매도 끝입니다. 근데 살짝 깨는 게 아니야. 이게 한 칸 지우는 게 뭐였더라? 하도 안 하니까 까먹었네. 이거 좋네. 근데 이 120선을 살짝 깨우면은
제가 늘 얘기하죠. 머리 꼭대기까지 목표가를, 여기까지 목표가를 보지 말고, 모가지나 어깨까지. 저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라 어깨까지만 봅니다. 근데 이걸 살짝 깨는 애들은, 저, 어깨보다는 모가지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모가지까지 가는 경우도 이게 사람이라서 모가지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이게 팔이고, 반팔 입은 거네요. 야, 그림 기가 막히죠? 그래서 모가지까지 바라보기에는 욕심이니까 괜히 이렇게 여기까지 바라보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바라보지 마라. 기대를 어깨나 모가지까지만 봐라.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건데, 이제 하락장일 때는 하락이나 조정장이나 음봉장일 때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에 다 지우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하던데. 아이씨, 까먹었네. 이렇게 하나? 아닌데. 이렇게 한가 보다. 어? 이렇게 해서, 이거 까먹었네. 이렇게 해서 한 뭐 지워지는 게 있는데,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방법을 알아야겠네. 선택을 해서, 이거네요.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도 안 하니까 까먹었어요. 예. 방금 본 거는 이제 음봉장, 조정장, 하락장일 때,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이제 반대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우는 거였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상승장, 확 슈팅하는 장, 급등장, 또 양봉장. 일봉으로 봤을 때 양봉이 일단 어떻게 되냐면 120선이 얘가 이제 예비 상승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120선이 이렇게 가다가 쭉 따라옵니다. 그럼 여기를 음봉장이나 조정장이나 하락장일 때는 방금 깬다고 그랬죠. 이게 120선이니까 깬다고 그랬는데 안 깨요. 깨더라도 진짜 깬 듯만 듯 살짝 깹니다. 예, 깬 듯만 듯 살짝 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은 120선을 탑니다. 이렇게 타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사람 아까 한 대로 머리 꼭대기, 모가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어깨, 그러면은 보통 상승장일 때는 어깨보다는 모가지까지 보는 게 맞아요. 음봉장이거나 하락장일 때는 어깨까지 보는 게 맞고, 왜냐면 120을 깊이 이렇게 깼으니까 요것만 보는 겁니다. 이게 보통 통계상으로 봤을 때 한 10% 됩니다. 10%. 10에서 12% 정도 되고요. 상승장일 때도 10%를 바라보지만 경우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음봉장일 때 저는 보수적으로 어깨까지 보고, 상승장일 때는 어깨까지 보는 게 아니라 모가지까지 보니까, 근데 둘 다 1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더욱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그게 또 조금 바뀔 겁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할 때는 좀 더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락장일 때는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다 그려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될 게, 조종장이고, 이제 글씨는 안 쓸게요. 조종장, 하락장, 음봉장일 때는 예비 상승을 이렇게 했다가 지나가는 120을 깨서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한다. 아니면 보통 요렇게 가든, 이렇게 어깨, 모가지, 머리 이렇게 간다. 예. 매도, 매도, 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게 음봉장이나, 이게 분봉으로 보는, 이게 지금 1분봉 얘기예요. 1분봉. 1분봉 얘기인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음봉장이고, 예를 들어서 하락장이고, 뭐 조정장일 때 이 그림을 만약에, 이게 이제 이 그림을 외웠다. 그리고 반대로 1분봉인 건 똑같아. 1분봉인 건 똑같은데, 1분봉인 건 똑같아요. 1분 똑같은데, 상승장일 때는 예비 상승을 이렇게 하면, 아침에 9시 땡 하면 쫙 올라가요. 그러다 갑자기 얘가 올라가던 걸 멈추고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안 그래. 비리비리해져요. 비리비리해지면서, 얘 왜 이렇게 비리비리해지지? 그러면은 비리비리해지다가 120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얘가 슈팅을 하니까 120선이 쭉 따라 올라가요. 늘 얘기했죠. 이평선이 먼저가 아니라 일봉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따라가면은 봉이 가니까 이평선이 따라갑니다. 그럼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갔다가 120선을 닫고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는 어깨, 모가지, 머리 이렇게 있으면, 아까는 어깨였지만 요번에는 어깨보다는, 물론 어깨도 맞긴 맞는데
모가지까지 이제 노려보는 게 좋아요. 상승장일 때는. 왜? 말 그대로 상승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양봉장이고, 양봉이 일단 우리가 긍정적인 세력이 돈이 들어오는 그 표시로 보니까요. 여하튼 간에, 이거는 이제 둘 다 외우기 좋으려면 둘 다 어깨로 외우셔도 되고, 둘 다 모가지로 외우셔도 되는데, 저는 상승장일 때는 일단 뭐 모가지까지 한번 노려보고요. 하락장일 때는 이제 그냥 어깨까지만 노립니다. 욕심을 많이 안 부리고 보수적으로 보니까. 1분 봉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양봉, 양봉이냐, 음봉이냐,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 지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나눠지냐면 1분 봉이잖아요. 이게 1분 봉이에요. 1분 봉인데 이게 1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봉에서도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다 지워보면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내가 구라라는 거를 방금 얘기한 그 구라가 언제 그러면 시작이 되느냐? 보통 1시에서 상승장이 됐건 하락장이 됐건 이게 상승장이고 이게 하락장이라고 보면 얘네 둘 다 시간은 똑같아요. 1시에서 2시입니다. 보통 1시 30분일 때 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상승장일 때도 120을 타는 게 요렇게 120을 탁 타는 게 1시에서 1시 반 정도. 또 하락장일 때 갑자기 잘 가던 놈이 120을 이게 120선입니다. 요게 120선이에요. 갑자기 120선을 깨고 쌍바닥을 찍고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이건 오른쪽이 낮은 쌍바닥이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쌍바닥이건 아니면 심지어 쓰리바닥을 찍건 이걸 다 통틀어서 요게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장 초에 일어나는 구라 매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틀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1시에서 2시 사이에 상승장일 때 잘 가던 놈이 살짝 주춤했다가 정고점을 약간 못 밑어서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는 거. 여기서 여기 먹는 거. 또 하락장일 때 쭉 가다가 120선을 확 깨서 이렇게 가는 애들. 여기 쌍바닥을 만들고 가는 애들. 이 시간이나 1시에서 2시인 거. 이거는 시간, 근데 얘가 없다고 봐야 되냐. 1시에서 1시 반 또는 2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뭐 늘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구라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할 테지만 이제 일단 그림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제 물론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것도 있고 외우고 나서 이해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먼저 상승장일 때 1시에서 2시 사이에 예비 상승을 이렇게 했다가 카톡이 분명히 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0선을 이렇게 가는 차트도 있고요. 또 하락장일 때는 하락장일 때는 120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비 상승을 했다가 확실하게 이 차이가 이제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고점까지 못 갈 경우가 있고 여기서는 전고점까지 갈 확률이 있어요. 이게 상승장일 때는 하락장일 때는 1시에서 2시 사이에 쌍바닥을 만들고 쌍바닥을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상승장 여기까지가 상승장 요렇게까지가 하락장의 차트예요. 예비 상승을 하고 120을 깼다가 올라가는 것과 예비 상승을 한 다음에 120에서 깨지 않고 120을 타고 올라가는 거. 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게 이제 또 어떤 점이 다른 게 있냐면 이왕 얘기를 시작하니까 이제 끝도 없네.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빠져나갈 거를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수짜리 매매를 저희가 공부를 하니까 지수가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 120 이렇게 있는데 코스닥이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선반영이 된 애들은 예를 들어 상승장이에요. 그러면 120을 위로 올라타고 가야 되는 1분봉으로 봤을 때 120을 위로 타고 가야 되는데 120을 이렇게 깼다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상승장인데 이 종목은 120을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120을 깨고 갔습니까? 그럼 이 종목은 선반영이 돼가지고 여기에 위치한 게 아니라 요런 데 위치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에 있을 종목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기 있는 종목이 여기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내려와 있는 거야.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선반영된 게 제가 나스닥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나스닥이 우리나라는 뭐 지수가 이렇게 해서 아이고 우리나라는 지수가 이렇게 돼서 요쯤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갑자기 마이너스 뭐 2.56으로 나왔어.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죠? 개파락에서 올라가는 놈들 여기 바닥에서 원래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인데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한 1점 몇 프로 이상을 개파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이런 거 무조건 잡으라고 그랬죠. 그죠? 예전에 뭐 기억나실지 몰라도. 근데 이런 경우가 선반영이 된 애들은 양봉으로 올라가니까 잡는 거고 미국이 한 2.56이 무너졌는데 선반영이 돼서 마이너스에서 시작가가 마이너스 뭐 1.7, 1.8 뭐 이런 애들은 일단 잡아보는 겁니다. 근데 시작가가 종가에 가까워 0%나 뭐 마이너스 0.2, 3 이런 데서 올라간 애들 이런 거는 이 나스닥계 선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나스닥이 무너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선반영이 돼서 개파락으로 많이 여기가 종가면은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간 애들이 뭐 양봉으로 될 확률이 큰 겁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양봉으로 될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 구라매매도 1시에서 1시 반에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로 아까 제가 글씨로 하루도 나눴지만 사실은 이것도 나눠야 되지만 어떤 거로 또 나눠야 되냐면 지수짜리가 이미 선반영이 됐냐 아니면 이제사 반영이 되는 거냐 요것도 이제 차이가 있어요. 말에 따라서 이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복귀 방송 때 요런 샘플이 딱 나오면은 제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라서 분명히 120 위에서 이렇게 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120을 깼다가 요까지 뿐이 못 간 애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애들은 무너집니다. 이런 애들은 뭐냐면 지수보다 일봉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려갈 놈이야. 근데 상승장이라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얘네는 내려가야 돼. 왜? 지수를 따라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뭐 눈여겨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알겠지만 이평선이 지나가면은 우리 일봉들은 어떻게 된다?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심지어 깨서 하락하면 가까워지고 하락하면 가까워지고 돌파한다고 그래도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이거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락하는 120은 돌파해도 무너져 닿아도 무너져 그 근처도 못 가고 무너져 심지어 돌파해서 지지하는 척 하면서도 무너져. 이게 왜 그럴까요?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맞죠? 상승장일 때 그러면 이게 막 120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바운드죠. 닿으면 멀어져 닿으면 멀어져 닿으면 멀어져 거꾸로입니다. 멀어지면 가까워지듯이 가까워졌으니까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하고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럼 여기서 하락하는 120일 때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매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도 맞죠. 근데 얘가 언제 올라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그거 알면 뭐 여기서 내 방송 듣고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토등판 만들고 뭐 별 생추를 다 해서 129점까지 올라가는 이거를 먹느니 차라리 횡보하거나 살짝 상승하는 120선을 잡아서 바운드 되는 종목을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파는 게 훨씬 이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120은 쳐다도 보지 마라. 120 밑에 있는 종목은 지하실에 있는 애들은 쳐다도 볼 거 없다. 논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복귀 방송 때도 그런 애들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아셨죠? 그러니까 그림을 외우세요. 예, 자꾸 얘기가 3,000% 빠지는데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아니면 지수가 반영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이제 무조건 상하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예. 120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 예비 상승을 하고 타고 갔다가 여기까지 가든 여기까지 간 애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든 여기까지 가든 심지어 돌파해서 신고가까지 가든 이런 애가 있고요. 120선이 이렇게 갔는데 예비 상승을 했다가 120선을 깼다가 어깨까지 가든 모가지까지 가든 어깨까지 가든 심지어 여기도 돌파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머리를 돌파한 애들이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차트는 120을 깬 애들은 여기까지 간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120을 왕창 깨버렸다. 왕창 깨버리면 모가지나 머리까지는커녕 어깨도 갈까 말까요. 그러니까
이 구라 매매를 할 때도 1시에서 2시 사이에 구라 매매를 할 때도 120일 살짝 깨는 애들 위주로 하는 거지, 아니면 눈에 선명하게 지지하는 게 선명하게 보이는 애들, 선명하게 보이는 애들은 하는 건데, 이게 뭐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어설픈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 거래량이 나와야 요게 눈에 띄게 보여요. 기본 거래량이 한 뭐 정확하게 뭐 100만, 200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눈으로 보기에 가시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바닥에 나오는 애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이 높든 왼쪽이 높든 왼쪽 오른쪽에 비슷하든 그거는 오히려 관계가 없는데,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지지를 하는 게 보이는 애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120을 하는 것보다는 똑같습니다. 횡보나 약간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하는 게 좋고요. 너무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언젠가는 음봉으로 채운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원론상으로 1년 넘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격이 있어서 갭 위에서 무너질 만한 애들은 애초에 구라 매매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안 하는 거예요. 갭이 떠서 올라간 애들은 구라 매매가 됐건 장초에 뭐 단타 매매가 됐건 스윙 매매가 됐건 다 안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림 매매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원래 오늘 구라 매매를 이렇게 깊게 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나스닥이 조정을 많이 했다는 거, 20선을 깼다는 거, 그리고 20선을 더 많이 깨기 전에 빨리 올라와야 된다는 거. 빨리 못 올라오면 어차피 20선이 꼬부라지도록 못 올라오면 얘는 여기라도 올라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면 얘는 20선을 닿았다가 다시 한번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올라왔을 때 이평선이 그나마 평평하게 있을 때는 올라올 만한, 돌파를 할 만한데, 하락하는 이평선이 돼버리면 우리가 배웠죠? 하락하는 이평선을 닿으면 무너진다. 그리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알고 있는 거 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이제 하락하는 20선이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멀어지니까 가까워질라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차트를 딱 보자마자 이것저것 돌려보시다가 딱 돌려보다가 1, 2초 만에 그냥 보고, 제일 쉬운 게 이거잖아요. 120선이 하락하고 있냐? 아이고. 야, 하락하고 있냐? 횡보하고 있냐? 상승하고 있냐? 이거 세 개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나가리. 예, 오케이. 예, 오케이. O, 세모, X. 그죠? 제가 그래서 세 개를 나누는 거예요. 살짝 상승하고 있다. 좋죠. 120 살짝 상승하고 있다. O. 횡보하고 있다. 세모. 하락하고 있다. X. X는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 손대려면 저는 O보다 차라리 세모가 나요. 얘는 조정을 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구분을 하려니까 O라는 거지, 이 O가 너무 좋아서 O가 아니에요. O, 세모, X가 도형면으로 그냥 구분을 하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세모보다 O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횡보하는 종목, 살짝 횡보하듯이 살짝 상승하는 종목이 제일 먹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슈팅이 세게 나오는 곳은 이평선이랑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나오자, 저 위에서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 종목이, 그럼 여기 밑에서는요 이만큼 나와요. 눈으로 보기에도 이 종목이 더 키가 크죠. 요 밑에서는 작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크게 나와요. 여기서는 또 작게 나와요. 이게 15%, 이게 15%면 여기는 거의 20%, 25%가 나옵니다. 이평선이 가까울수록, 여기서 이평선이란 120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자료로 120선을 제일 처음에 제가 만든 이유도 120선이 가장, 그렇게 따지면 야 240선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딴지 걸 사람도 있는데, 240선으로 해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 같으면 제 영상은 안 보이겠죠. 요즘 보면은 이상하게 안티 비슷하게 댓글을 뭐 실계좌를 까라, 뭐 답답하구만, 뭐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래 이러면서 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관심의 일종으로 보고 나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별로 이제 동요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스닥은 20선을 깼다. 그래서 20선이 꼬부라지기 전에 빨리 올라가기를 바래라. 이거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나스닥은 일단 그렇고요. 그건 늘 얘기하지만, 야, 인제서 이제 복귀 방송 처음이네. 코스닥이 오늘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게 슈팅한 종목만 볼게요. 오늘 상한가도 별로 안 갔으니까. 코스닥은 지지하고 있죠? 120위에서 지지하고 있죠? 그죠?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아세요. 120을 이렇게 많이 깨잖아요? 그러면 120까지 올라가면 무너집니다, 사실은. 왜? 120 밑에 꿈은 뭐? 120. 지수도 똑같아요. 근데 올라가서
무너질 놈이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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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올라갈 확률이 커져요. 왜? 여기가 발돋움판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바닥이 발돋움판이 만들어져야 상승할 확률이 있다고 제가 여기 6, 7개월 있어야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짓을 여기서 할 짓을 여기서 해버리면 여기서 올라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6, 7개월 동안 지지하는 걸 우리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단타는 이제 그런 걸 뭐 참을 필요가 없는데 스윙 하시는 분들은 참아야죠. 이런 데서 잡고 아이고, 이런 데서 잡고 매수 해놓고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이제 그 스윙 하시는 분들의 숙명이니까 저는 이제 그걸 못 하는데 스윙이랑 저랑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맨날 마이너스에 스윙하니까 차라리 단테가 나 그럴 바에는 속이라도 시원하니까. 여하튼 간에 코스닥은 120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 여기서 그러면 방향성이 지금 올라가는 거냐, 횡보냐, 하락할 거냐, 평상시대로 하락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횡보를 하다가 하락하냐,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냐, 아니면은 그냥 올라가냐? 저는 이 세 개 중에 1, 2, 3번 중에 보는데 그냥 하락하냐 이거는 X라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이런 말 했는데 월요일 날 당장 무너지면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제 1, 2, 3번 중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1번이나 2번이 확률이 커요. 가다가 무너지던가 가다가 올라갈 확률이 큰데 그래서 제가 리스크를 떠안고 여기서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죠. 예. 대신에 자기가 원 시드를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시던 거에 이제 반이면 더 좋고 반이면 더 좋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오전만 이제 장을 보시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또 제 말을 듣고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뭐 되는 대로 막 하셨겠지. 여하튼 이제 크게 상승한 종목 위주로 이제 상한가 종목 오늘 뭐 3개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야? 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멈췄습니다. 차트가 느려질까봐 아예 껐다 켰습니다. 일단 등락률 상에 보면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을 갔는데 상을 갈 만한 자리일까 보면 상을 갈 만한 자리죠. 이제 구라가 뭔지 이제 여러분들 좀 보이시지 않나요? 예. 방금 아까 얘기한 상승장 예비 상승을 하고 바운드 되고 수렴도 하고 120선을 살짝 깼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즘 장에 안 맞게 요즘 장에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봐야죠. 횡보장이니까 상승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죠. 상승장인 걸로 해서 슈팅이 나온 겁니다. 예. 근데 120선을 살짝 깼죠. 120선이 여긴데 120을 살짝 깼다가 올라가고 있죠. 예, 이제 요런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라를 칠라 치면 정확하게 지지를 하는 걸 제가 선명하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라고 봐야겠죠. 여기인데 양봉의 머리만 다 그은 겁니다. 양봉의 머리. 근데 요게 1, 2, 3, 4. 요 4, 뭐 이건 아니고요. 3일 정도가 구라가 된 거죠. 3일 구라를 치고 이날 상한가를 간 겁니다. 29.91 상한가죠. 상을 가고 나서 위에 꼭 상한가를 가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위에를 털어먹어야 되는데 위에를 털어먹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횡보를 하다가 시간으로 개미들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비슷하게 저기서 써먹었던 방법으로 일주일 정도 구라를 치고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때 120을 이렇게 확 예비 상승을 했다가 120을 확 깼다 이렇게 올라간 애들은 여기까지 아니면 올라가 봤자 머리, 모가지, 어깨 여기까지 예, 정확하게 딱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얘를 이렇게 깬 게 아니죠. 하락장이나 음봉장처럼 깬 게 아니라 상승장처럼 양봉장처럼 지금 120을 지지하고 갔죠. 제가 아까 그 큰 차이가 그거라고 그랬죠. 120을 지지를 하냐 깨느냐 아예 박살나버리냐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얘는 살짝 탔으니까 얘는 재수 좋으면 머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3상까지 올라갈 만한 제목이 되느냐 이제 그걸 봐야겠죠. 100만 본장에서 100만인데 시간 단일가 차트를 껐다 켰음에도 불구하고 느리네요. 62만 8천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보나마나 중상 이상은 되겠죠. 예, 강상에 가까운 중상인데 이런 거는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런 거는 요즘 시즌이 그러니까 연상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예, 노려보는데 어떻게 노리느냐 이걸 왜 거짓 얘기?
어떻게 노리느냐? 또 하필이면 또 거기가 또 목표가가 있네요. 25% 정도의 목표가가 또 있어요. 하필이면. 여기 앞에 돌파를 해야 되는 선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 10,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날짜로 10%. 10% 40%니까 10%를 넘어가면 얘는 연상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좋은 시나리오로 가면은 10% 갭을 떠서 그럭저럭 흔들다가 연상을 갈 확률이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박혀야 이제 예전에 얘기한 원론, 디테일, 경험치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이제 그렇게까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것저것 이런 종목 보다가 딱 이런 종목 보서 이거 가능성 있는데 왔싸 여기까지 잘하면 돌파선 여기 이상 먹겠네.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차트를 많이 봐야겠죠. 어떤 차트를 상승을 잘하는 차트를 많이 봐야 됩니다. 개도 좋은 개를 많이 봐야 아니면 소를 보든 아니면 자동차를 보든 좋은 것들만 계속 보다가 아니면 커피도 좋은 것만 마시다가 어느 날 구린 커피를 딱 마셨어요. 야 이거 뭐야? 확 체감이 되겠죠. 머릿속으로 뭔가를 지식을 나열할 수는 없는데 야 맛이 더럽게 맛없네. 알겠죠? 그죠? 좋은 것만 보다 보면 안 좋은 거는 저절로 걸러지는 겁니다. 좋은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 안 좋은 거는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실에 있는 애들은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예. 괜히 헷갈리니까. 그죠? 얘는 이제 아까 10%에다가 10% 갭을 뜨면은 스탑로스 거기다 걸어놓고 나머지 연상 자체를 노려보던가 아니면 저 같으면 안전빵으로 10% 넘어갔을 때 상승이 쭉 올라가다가 왜냐면 10%에서 상승을 안 하고 바닥부터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올라가다가 바닥부터 가면 10%, 10%에서부터 가면은 한 20% 정도까지 갔을 때 3분의 2 정도 버리고 나머지 잔여 물량 가지고 이제 연상 가는지를 한번 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우유제약 이우, B. 이우도 이우인데 거기 B까지 있어요. 예, 이런 거는 뭐 쩌리 종목이라 또 여기 밑에 뿌리도 없으니까 이런 거 뭐 볼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또 이런 거를 미친 척하고 또 매매를 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만약에 본다면 23,000인데 이게 뭐 제대로 가겠습니까? 잔여 물량이 23,000인데 벌써 깨졌죠? 8%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마이너스 8%에서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안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우유 제약 우유 제약 EUB 이런 거는 이렇게 종가에 상을 간 건 아니지만 여하튼 잔여 물량이 본장에서 23,000 이런 거는 웬만하면 상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얘도 마이너스 8%까지 풀려있죠. 이런 거는 안 하는 겁니다. 예. 이스트 소프트 이거는 제가 이 선을 오늘 거는 게 아닌데 아마 방송을 하면서 여기를 뛰어넘는 날이 곽철용 자리니까 뭐 날아갈 겁니다. 그 얘기를 했나 본데 그래서 선이 거의 있나 본데 지금 이 선이 있을 때 이렇게 4, 5% 밑에서 갔으면은 18에서 22%까지 갔겠죠. 한 10% 내외에서 갔으면은 2배 이상을 갔겠죠. 근데 바닥부터 가니까 바닥부터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미사일 쏘듯이 삐우 이유 끝난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상을 갔으니까 상한가를 29%와 30%의 차이가 뭐냐면 29%는 가는 만큼 갔나 보다 끝이에요. 근데 상한가를 가면 이 새끼 더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법상 30% 이상을 못 가니까 못 간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더 보는 겁니다. 15만 9천 본장에서 15만 9천 종가상이죠. 큰 의미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얼마나 됐는지. 10만. 뭐 10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많은 저는 그냥 이거 안 갈 거라고 보는데 가면 또 선이 하나 있네요. 6%. 예. 6% 갭만 줘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맹수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을이라고 맹수가 있어요. 맹수가 빡쳤네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늘 배우듯이 신고가는 몇 프로? 네, 15에서 18%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에서 18%만 보면 돼요. 상한가 종목 이렇게 봤고요. 오늘 구라 매매를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오늘 슈팅한 종목들은 한 15% 이상 되는 종목만 보겠습니다. 물리조선 없어요. 철강주 없어요. 건설주도 없습니다. 크게 슈팅한 종목이 없어요. 건설주는 무너진 것만 있네요. 태영건설 아까 뉴스에 나오던데 태영건설 사장이 뭐 TY홀딩스 거기서 이제 돈 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뭐 회사 이제 회사를 쉽게 얘기하면 회사 담보로 장난치는 건데
너 회사 담보로 장난치는 건데 우리는 허용 안 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금융관리 쪽에서 이제 기관에서 너 장난치는 거 이제 뽀록 났거든. 우리는 너한테 혜택을 줄 수가 없어.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지금 박살났나 보는데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될지.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T 로보틱스. 얘가 원래 신생인데 T 로보틱스는 120m의 꿈은 120까지 가겠죠. 근데 우리 아까 배웠죠. 구라 120 예비 상승을 쭉 했는데 120으로 살짝 깼어요. 그러면 120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모가지나 어깨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당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스윙 측면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눈에 확 띄죠? 딱 여기입니다. 예, 정확하게. 선명한 애들 하라고 그랬죠. 여기 딱 띈 선명한 애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깼잖아요. 깼다가 올라가면은 전저점을 깨는 날, 전저점을 돌파하는 날, 이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단타는 그렇고요. 스윙은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 여기 지지하고 있네. 그러면은 양봉에 뭐 100 아니면 뭐 1000 이렇게 사서 버티는 겁니다. 근데 스탑로스를 꼭 내가 지지하는 선이 정확하게 여기라고 보인다고 해도 정확하게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셔야 돼요.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티로보틱스가 대장이었네요. 그다음 솔트룩스 120 위로 올라왔죠. 머리를 이평선 위로 머리를 뼈끔 내밀었어요. 이런 거는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종배로 잡아볼 수가 있는 한 2~3%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2.23 그죠? 예. 오늘은 뭐 얘기하는 대로 탁 나오네. 예. 종배로서 이제 잡아볼만 했던 겁니다. 솔트룩스는. 근데 저 같으면 이 정도는 안 잡았. 제 기준으로 보면 이거 많이 올라온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가 좋아요.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종배가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에 그거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종배를 잡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랩도 많이 갔고, 뭐 로봇 AI 드론의 날이네요. 예. 이런 거는 120이 하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이 새끼 날고 긴다고 해봤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뿐이 못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없고 에너지 중에서는 소룩스가 얘가 몇 쌍에서 무너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쌍에서 무너지네요. 아쉽네요. 6쌍을 갔으면 얘가 7쌍은 갔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연상은 어렵습니다. 근데 연상 얘가 만약에 다음날 뭐 어떻게 뭔 짓을 하든 3상을 간다. 3상은 5상을 잘 가고요. 5상은 7상을 잘 갑니다. 7상 이상부터는 9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가 템버거를 가냐 안 가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얘기도 작년에 몇 번 했죠. 화학주 중에서는 없어요.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에드바이오텍이 장이 별로일 때 가는 게 식료품 사료입니다. 그리고 식료품 사료하고 조림 비료 제지 얘네 두 개가 가는데 조림 비료 제지도 에드바이오텍, 식료품 사료에서도 에드바이오텍. 그 외에는 관계 없네요. 근데 이렇게 음봉이 클 때 음봉 그 전날 이런 데서 확 무너진 애가 다음날 양봉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걸 원래 잡는 건 아닌데 유일하게 아래 꼬리를 길게 잡는다든가 이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깊은 곳에서 마이너스 2.3mm죠. 요런 건 한번 잡아볼만 합니다. 마이너스 2.3mm니까 잡아볼만 하고 심지어 거기에 이평선이랑 좀 가깝다. 그러면 조금 잡아볼만 하죠. 왜? 물려도 크게 물리지 않는 자리니까. 한농화성이 좀 무너졌고요. 많이는 아니고 좀 무너졌네요. 기계주 중에서는 티브로틱스 로봇주에서 관계 아까도 봤고요. 프리엠스가 프리엠스 좋네요. 이렇게 120을 살짝 깨고 간 애들이 좋아요. 이게 전체가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120을 왕창 깨버리잖아요. 그럼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가봤자 120 근처. 끝! 나가리.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애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120을 살짝 깬 애들은 좋습니다. 심지어 이게 120이 있는데 이렇게 포를 뜬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깼다 올라왔다 이런 애들 굉장히 좋은 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슬아슬하니까 쫄려 그럴 수도 있는데 포 뜬 애들이 좋은 애들이에요. 구라를 치다 못해 이렇게 한 번만 구라를 쳐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대놓고 치는 거잖아요. 대놓고 예. 이런 애들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스타노스를 걸어놓고 해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절대라는 게 없어요. 증권에서는. 전기차 중에서는 폴라리스 세원이 하락하는 120이지만 발돋움판을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조금 더 만들면은 뭔가 이제 올라갈 자격이 주어질 것 같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120 위로 빼끔 머리를 내미는데 너무 많이 내밀었죠. 이런 거는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0.16. 예, 갭이 떴네요. 요번에 처음으로 틀렸네. 그다음에 전기차 중에서는 없고 2차 전지에서는 필에너지가 신기주인가? 신기주네요. 신기주는 잘 모르죠. 예. 신기주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양봉 지지를 했고요. 초전도체는 관계없고 반도체 중에서는 네오셈. 네오셈이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려. 조정을 한번 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조정 전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고점의 모양이 봉이 작고 침이 긴 애들. 요게 나오면 약간 고점의 모양이에요. 한동안 쉬겠다는 뜻입니다. 저게. 그다음에 뭐가 왕창 무너졌네. 소록스가 반도체에서 무너졌고 나머지는 별거 없고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밀리의 서재가 계속 심심하게 횡보하다가 이런 데서 스윙 잡은 사람들은 돌아버리겠네.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똑같이 가니까. 근데 오늘 처음으로 상승을 했는데 뭐 왜 갔는지 모르겠네요. 엔터미디어 중에 그놈 하나만 같이 나머지는 4x4하고 SV 인베스트먼트가 좀 가긴 했는데 압도적으로 밀리의 서재가 대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는.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이스트 소프트가 상을 갖고요. 이게 C랩인가? 스코넥이랑 C랩이 따라갔는데 앱코가 따라갔네. 앱코는 따라갔다 무너졌고 C랩은 120을 딱 보면 아시죠? 120 밑에 꾸면 120. 딱 올라가니까 무너지잖아요. 그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십시오. 무슨 뭐 실계좌를 까라니 무슨 어? 뭐 그렇게 해서 돈을 언제 벌려면 걔네들 뭐 옛날 같으면 내가 뭐 한마디 했을 건데 걱정 감사해 그러고 말았는데 비꼬 오는 게 아니라 뭐 저는 걱정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NFT 메타버스 중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아까 봤죠? 아까 우리가 예비 상승한 종목이 120을 살짝 깼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했는데 그런 종목이 또 마침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봉 이게 지금 일봉이죠. 분봉으로 봤는데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탄다. 여기서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 잡아보는 거예요. 지지하는 선이 딱 정확하게 딱 나온다. 잡아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쭉 올라가면 원론적으로는 뭐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여기까지 보겠죠. 여기까지 정고점. 이런 상황이라면 정고점까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봤겠죠. 여기까지. 여기를 보고 여기까지 봤겠죠. 저 위에까지는 아예 노리지도 않고요. 예. 상승장일 때는 양봉장일 때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하락장이고 음봉장일 때는 얘네가 이렇게 깹니다. 이렇게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 깨면은 여기서 여기 지지하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안 바라보더라도 여기나 여기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구나. 요만큼 먹는 거예요. 요만큼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한 10%, 8, 9%, 10%는 좀 그렇고 한 8, 9% 정도 보는 거예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라노스가 이건 분봉이고 얘가 이제 좀 약간 그런 건데 1시 13시에서 14시 맞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를 하는 게 좀 애매하죠. 1시 반에 지지를 하긴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좀 뒤로 밀렸는데 요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요쪽으로 요렇게 왔어야 좋은데 여하튼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여하튼 간에 지지를 하면 여기서 잡아보는 겁니다. 눈에 띄게 지지하네.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로 잡아볼만 하겠네. 양봉일 때 잡고 그래도 되고요. 더 잔인하게 잡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음봉일 때 잡는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음봉일 때 잡는 겁니다. 근데 몇 번 잡지도 않았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놔줘야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 끝입니다. 여기서 매도. 이거를 여기까지 머리까지 바라는 게 아니고 머리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욕심 내지 말고 요런 데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욕심 내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머리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바라는 겁니다.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3분의 2 정도 팔고 나머지 걸 여기까지 보든지 그죠? 이렇게 눈에 띄게 지지를 하는 곳 1시에서 2시 사이에 눈에 띄게 지지하는데 보통은 얘가 진작이 무너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뭐가 하나가 생략돼 있어요. 여기 생략돼 있어요. 장이 뒤로 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다 보면 구라가 하루에 제가 복귀 방송 하다 보면 하루에도 한 10개 이상 나올 거예요. 제가 다 캐치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여러분들 방송하는 게 캐치가 안 돼서 그러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올 한 해 아마 그것만 하다 끝낼 것 같아요. 구라만 하다가 라운피플도 122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근데 얘는 120선이 이제 거의 횡보에 가깝게 변했죠. 그럼 이런 애들은 발돋움 판이 거의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 한 7개월 반 정도 됐죠. 이제 올라갈 만할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갈 만한 거.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120 위로 올라올 직전에 요런 데서 그 지지하는 걸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 위에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예. 스윙을 하시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소록스가 무너진 거 외에는 크게 없고, 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온이 엄청 무너졌는데 왜 무너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너졌습니다. 지하실이니까 얘기할 게 없죠. 그다음에 고바이오랩이 물량을 위해서 많이 받았고, 이런 건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상한가라고 쳐도 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날 이 음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매수를 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까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건데 저렇게 대놓고 막 변동성을 크게 흔드는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TNL도 얘는 뭐 뿌리도 없는 데다가 무너졌고, 제약주 중에서는 오지게 그냥 물량만 받았네. 유유제약이랑 삼성제약이 물량만 오지게 받았는데 얘는 그나마 봐줄만 한데 삼성제약은 일단 120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별거 없고, 에이프로젠이 아침부터 뭐 좀 설치는 듯 했는데, 그죠? 아침에 설쳤죠? 그래서 원래는 때로 따지면 이렇게 해서 급락을 한 놈이 여기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를 한 라인이 없죠. 그냥 무너져 버렸죠. 이런 거는 안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는 얘를 우리가 구라로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해서 요런 데서 이렇게 지지를 했어야 돼요. 이렇게 지지선이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올라가고 자식도 없이 그냥 무너졌죠. 근데 이거를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1시에서 2시 사이니까 여기 지지하네.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17%까지 올라갔던 애가 1%대에서 지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상승한 거에 한 3분의 1 지점이나 반 정도 여기서 지지를 할 때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좀 경험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는 뭐 별거 없고, 화장품 중에서는 바이온이 무너졌다는 거, 비트코인 중에서는 뭐 제대로 세게 간 애가 없고요. 핀테크도 이스트 소프트가 상을 가는 바람에 BI 매트릭스인가? 얘 신규주인데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매물대가 그나마 집단에는 매물대가 여기 조금 있다고 이제 갔나 본데, 예, 요거 갖고는 사실 어림도 없는 건데 일단 갔습니다. 신규주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앞에 논리적으로 따질 게 별로 없어서. 그래피니토르 중에서 관계없고요. 유니언 머터리얼이 좀 무너졌네요. 교육 출산 정책주 중에서도 관계없고, 미세먼지도 관계없고, 중국주도 관계없고, 일자리 중에서는 캡스톤 파트너스가 올라간, 얘 좋았네. 이게 여기 이제 딱 소장 자리인데 120선. 지금 이게 120일이 안 됐으니까 120선이 없는데 20선 살짝 올라간 거에서 영망치 2개 딱 때리고 슈팅해서 올라가는 거. 근데 시가가 5.29니까 조금 갭이 높긴 했는데, 야, 이거 좋았는데. 신기주만 아니면 해볼만 했죠. 철도 중에서는 라노스도 1, 2, 3, 4일 동안 무너지더니 이제 반등성으로 올라가는데, 반등성으로 올라갈 때는 보통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 뿐이 안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예. 일부러 깬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상을 갔는데 제대로 안 털었으니까 많이 간 거예요. 평소엔 저렇게 안 갑니다. 항공 여행주 중에서 관계없고요. 이제 오래간만에 이재명주, 프리엠스가 대장이었고요. 한동훈 없고요. 이낙연 중에서는 티로보틱스. 티로보틱스가 이낙연주였네요. 안철수도 한컴위드가 있긴 있고, 홍준표가 삼보산업. 그리고 이제 오늘 빅텍이 빅텍이 올라갔어요. 이거 왜 올라갔을까 그랬더니 아까 뉴스 보니까 저거 나오더만. 미사일 제공한 거 뭐 얘기 나오면서 또 그 미사일 제공한 게 북한이라고, 러시아에. 그런 데다가 또 뭐 연평도 쪽에 좀 포격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빅텍이 잠깐 올라갔지만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그냥 이거 물량 받으러, 여기에 물량을 여기서 좀 받으려고 했는데 다 못 받았을 거예요. 여기 거를 다 받으려고 하면 여기까지는 가야겠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한 2, 3일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림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차트를 보면 이제 이 전쟁이나 뭔가 테러가 어떻게 세게 갈 건지 약하게 갈 건지 조금 아는데, 요 정도 매집에 요 정도 거래량이면 여기서 물량 받으러 올라가니까 별거 없구나. 진짜 뭔 일이 터지려면 상승, 물량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이제 뭐 뭔 일 크게 터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미사일이 진짜 날라서 뭐 사상자가 생긴다든가, 배가 침몰한다든가 그런 거. 이때 이걸 물량받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 뉴스의 세기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봤고요. 대북주 중에서는 이게 그 뉴스로 갔을까 얘가?
리노스가. 리노스까지는 제가 모르겠네. 이게 그걸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대북이, 요거 뭐, 뉴스 1월 5일, 아, 추가 상장으로 뭐, 갔나 본데. 여하튼, 오늘 이렇게 쟤랑 같이 보느라고, 구라랑 같이 보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좀 외우셔야 다음에 제가 얘기할 때 매번 복귀 방송을 할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 아예 그림판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림판, 오래간만에 그림판 꺼냈네요. 상승장이나, 양봉장일 때는 120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비 상승을 하고 이렇게 타고 가는 경우가 많다.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까지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안전방으로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음봉장이나 하락장일 때는 120이 이렇게 가면은 예비 상승을 한 다음에 120을 깨는 경우가 많다. 왕창 깨면 나가리고요. 살짝 깨면은 요것도 120까지 가거나 120을 살짝 넘어서 어깨까지는 가는 경우가 많다. 모가지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지만 어깨까지만 바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오전 장만 원래 좋아서 오전 장 위주로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구라 매매를 하면서 제가 다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뭐 하루 이틀 방송하고 말 거 아니니까요. 조금씩 보충하면서 방송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